두 남자의 굵고 화끈한 정치 토크 직설.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훈식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주 잘 보내셨고요. 네. 미세먼지가 심한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좀 하면서 시작을 하죠. 말이 참 많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드디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결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건 좀 이따 정도원 의원님께 답을 듣겠는데, 내일 자유한국당이 입당을 해서 신설되는 미래비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는데요. 네. 드디어입니까? 결국입니까, 의원님? 결국이죠. 어떤 점에서? 뭐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자유한국당밖에 없죠. 자유한국당밖에 없다. 예. 그러면 타이밍을 지금으로 잡은 건 역시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전당대회 나가려고 이제 그동안 좀 몸값을 올리느라고 좀 끌었는데 네. 그렇게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예. 그럼 전당대회 나간다고 치고 예. 대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정치를 좀 비껴나 있는 상태라서. 그렇죠. 예,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 잊어버렸는지. 근데 민심은 기억하고 둘째치고 있는지. 당심은 좀 얻은 게 있나요? 원래 이분은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선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네. 이제 좀 이미지 정치하는 사람이라서. 고공 플레이를 많이 하셨죠? 예, 네. 잘 모르겠어요. 아, 몰라요? 예, 제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잠깐만. 네.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잘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대진표가 이제 나와야지 그걸 알 수. 그렇죠. 물론 상대 게임이니까. 네. 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오세훈 당대표라고 상정을 하면 네.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이제 새누리당으로 다시 가고 도로 새누리당이다 이런 느낌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이미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냥 이제 이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전 시장은 방송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나 재기한다 이제 이런 방송으로 뜨신 분이죠, 사실. 네, 사실 또 옛날에 오변호사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변호사 무슨 변? 네. 근데 어쨌든 방송 먼저 시작할 때 이미 전당대회는 나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당대회 나오시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느낌은 다시 새누리당이 부활하는구나 이런 느낌 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정도원 의원님께 그럼 하나만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예. 무상급식 파동을 다 잊었을까요? 그건 잊었지만은 그 후에 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준 게 없으니까. 거기서 딱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 딱. 그잖아요. 그게 사실은 오세훈 전 시장의 과제 아닐까요? 무상급식 반대로. 그렇죠. 예. 네. 딱 거기서 끝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결국 앞으로 멍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꽉찬 뉴스에서 곽재원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따끈따끈한 뉴스가 그동안 입을 굳게 닫고 있던 유승민 의원이 오늘 한 특강에 나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의 입당 제의에 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거절했다가 아니라 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진짜 머리 아프게. 저는 가끔 정치하다 보면요. 수능 언어 영역을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종종 받아요. 일단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언어 추리를 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하지 않은 거니까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이제 좀 나온 거죠. 그러게요. 저는 홍준표 대표 견제용이다. 오. 이게 뭐냐면 예. 홍준표 대표가 지금 들어오겠다, 복귀하겠다 이랬는데 네. 이제 그나마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어쨌든 당을 좀 변해보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거고 네. 또 홍준표 대표가 들어오면 이게 사실 거기다가 오세훈 시장까지는 도로 새누리당인데 네. 옆에서 관전자 입장에서 나 아직 답 안 하고 있어요. 고로 들어오지 마세요. 좀 합리적인 흐름들이라고 생각되는 본인이 볼 때 그런 분들이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정도원 의원의 지론에 따르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저 지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뭐 좋거나 싫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가 다시 돌아오는 거는 민주당은 환영, 자유한국당은 환장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방송으로 적합한 용어 같지 않아요? 아니요, 환장이. 그걸 방송에 나오셔서 하시던데. 네, 글쎄, 네, 저희 네. MBN.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움직일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유승민 의원이?
그럼 뭐 하겠어요, 정치인이. 먹고 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아니, 그냥 바른미래당 지켜도 되잖아요. 그거 지켜봤자 이제 미래가 없는데요. 바른 미래가 없어요. 죄송해요. 쓸데없는 거 여쭤봤죠. 네. 네. 이 정도로 하고 네. 오늘의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강훈식 전략기획 위원장님. 뭐 안 좋은 이야기 할 때마다 저거 꼭 선거제 개편에서 민주당이 변심한 적이 없습니까? 네. 네? 변심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가 당론이 정말 아니었습니까? 아니 이제 정확하게는 네. 저희들은 국회의 비례성 대표성을 확보하자는 원칙은 계속 유지해 왔고요. 네. 그리고 이 원칙에 대해서는 뭐 야3당도 동의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곤욕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문제의 본질은 전 두 가지로 이제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현재 야3당이 독일식 정당 비례 대표제를 좀 문제를 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논의를 좀 끌고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비례성 100% 확보라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구도에서 보면.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의석수가 늘어나는 건 지금 말을 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정수 말하는 거죠. 예,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왜 말하는지는 여기 게시판에 다 나오는 게 저희가 이 문제 여러 번 다뤘는데 네. 의원 정수 확대 이야기만 나오면 문자가 줄줄줄줄 올라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가는데. 그거는 아니 저희한테 묻는 순서가 그러실 거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냐 이러면 그 다음날 이제 보수 언론이나 오셔갖고 네. 그러면 의원 정수 늘려야 되는 건데 네. 그건 동의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요건 바가지로 드시고. 욕은 우리가 먹고 한국당은 그럼 반대하실 거예요 아마. 어. 우리는 300명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늘리면 안 된다. 국회의원이 한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네. 저는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당의 입장을 묻는 걸로 저희 여당이 공격받고 있는데요. 정개특위가 뭐합니까? 이거 논의하라고 만들어 놓은 단위입니다. 입법권까지 줘서. 네. 근데 왜 그걸 다시 당론의 입장으로 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개특위가 더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이냐면 이왕지사 당의 의석수를 배분해서 정개특위를 구성한 만큼 네. 거기에서 숙성하고 논의하고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뭐 몇 시간 전에 3가지 안 정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정개특위에서. 네. 지금 뉴스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는 소송구제 하에서 제도, 그 다음에 중대선거구제 하에서의 제도, 예. 그리고 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 이 3가지들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요. 네. 그런 논의 틀을 갖고 이제 당의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지. 네. 역으로 지금 당의 입장을 요구해서 정개특위로 갖고 와라? 저는 이렇게 하면 논의가 잘 갈 수 없다. 그래서 정개특위에 입법권을 줘서 만들었었던 만큼 이제 거기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네. 공교롭게 오늘 또 그 정개특위 자문위원들은 의원 정수 늘려야 된다라고 또 제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지금 자꾸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정개특위에 빅피처가 있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무슨 주의로 한 게?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를 지금 여당의 이 이야기 이부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인데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개특위가 구성된 만큼 정개특위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도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예. 선거구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렇죠. 연동형 그래서 비례대표제. 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게 왜 선거구제 개편이냐. 네.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이 후진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선진적으로 바꾸려면 넘어야 될 산이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일단 그렇게만 먼저 얘기를 드리고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그 득표수에 맞게 의석수도 배분돼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 지난 지방선거 보면 52% 얻었는데 의석은 98%인가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곡되면 안 된다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과다대표 들고 있는 예.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이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갈려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정당이 있고 이익 보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네. 합의가 안 돼요. 예. 누가 손해보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야지 합의를 보거든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서로 잘 말 그대로 이제 가늠이 안 될 때. 총선 판이 정말로 오리무중. 네. 아무도 모를 때. 아니면 저 멀리 떨어질 근데 때. 이제 일단 민주당은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죠. 자유한국당도 자기네들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아니 지방선거 기준으로 뭐 의석이 뭐 40몇 석인가 50석밖에 안 된다면서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런 자유한국당이 현실을 직시하면 그걸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럼 지금 현실을 착각하고 있죠. 예. 민주당은 손해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왜냐하면 20대 국회의원 선출됐던 시점에 비하면 지지율이 지금이 더 높아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착시가 있는 건데 네. 사실은 그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방선거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되게 근데 의원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국당 의원들 제가 보면 이대로만 좀 유지하자. 그럼 내가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땠는지 저땠는지 떠나서 어떻게 개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돈희 님이라면 어떻게 개편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게 다 섞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혼합형인데 예. 예,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자 이거죠.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도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대선거구. 네. 농촌으로 가면은 소선거구. 그렇게 가고. 예.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자. 예. 저는 이런 게임의 룰이 복잡한 것 자체가 약간 국민들한테 혼돈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중대선거구제에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원 정수도 확인이 안 되고 뭐 이렇게 가지 말고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원래는 개헌과 함께 논의됐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4년 대통령 중임제와 더불어서 가장 맞는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뭐냐 또 거기에 맞춰 지방선거는 어떻게 가야 되냐 이렇게 큰 틀에서 사실은 우리 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약간 누더기처럼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요. 근본적인 것은 개헌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 물론 늦었지만 뭐 이후에라도 그렇게 고민해야 권력구조 개편 자체를 뭐 국민 소환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담아서 네. 근본적으로 좀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현재 있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닌 거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려요. 선거제 개편이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정돈 의원님? 총선 전까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 그 소리만 요란하고 또 그냥 그 공연불로 끝날 가능성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번 기회를 안 하면 정말 또 암담해지는 거죠, 우리 정치가.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얘기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먼저 의원 정수부터 이제 정해야 예. 됩니다. 예.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다음에 소선거구제를 할 것이냐 중대선거구를 할 것이냐 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여론조사를 하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의원 정수 늘려도 되느냐.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의원 정수 안 늘릴 수 없으니까 늘리는 대신에 네. 국회의원들의 세비 깎고 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나가는 지출 총액을 그냥 딱 동결시켜버리고 보좌관한테 나가는 것까지 해서 네. 6억 얼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그렇죠. 선에서 네. 늘린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정도면 국민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줄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에 안 바꾸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서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끼리 아는 얘기지만,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미국이 적어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나라입니다. 한 정치학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의원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그 기준 가운데 하나로 척도로 의원이 그 나라 국가 전체 예산에 얼마를 주무르는가. 의원 한 전체 사람당 규모에 해서. 감시하는 금액이 그렇죠. 얼마인가?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해주는데 딱 와닿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그러니까 의원은 혼자 핸들링하는 걸로 n분의 1로 나누니까 아 이게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국회의원 역할의 엄중함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치학자도 의원 정수 확대는 좀 불가피하지 않는가 이런 그 지론을 갖고 있는 정치학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요즘에 합리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이제 참 답답한 거는 저희들이 잘못해서 정치인이 밉다고 정치를 불신하는 지금 시간이 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참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정치인이 밉다는 얘기 나왔으니까 내친 김에 요 얘기까지 하고 그러면 네. 일단 다시 정상화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왜 이렇게 그 예산 시민이 이렇게 그 탈이 많아요 도대체? 늘 그렇지 않아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저? 그냥 오늘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 번 딱 법정 시한 지킨 적이 한 번 있는데요. 네. 저희가 야당할 때입니다. 아 예. 야당할 때 매일 니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한 번이라도 한국당이 야당할 때 한 번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람이 있다면. 네. 이번에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그랬잖아요. 의원 정수 확대의 논리 중에 하나가 의원 1인당 그 핸들링하는 국가 예산이 얼마냐 얘기했는데 바로 지금 예산 심사가 이렇게 부실하게 간다고 하면 여기서 확 꺾여버리는 거지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네. 그리고 매년 이제 하루 이틀씩은 늦었는데. 네. 근데 뭐 저는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충실하게 예산만 심사를 해도 시간이 타이트한데 네. 이걸 왜 촉박하게 만들었을까? 누가 지금 이 촉박한 와중에 그나마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나름 좋은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혼자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저는 아무래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일 지금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왜요? 이게 해보시면요. 네. 저희 작년에 제가 원내대변인 하면서 보니까 네.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가 다 안 됩니다. 서로 간에 당론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정책위 의장하고 원내수석 부대표끼리 또 합의를 시켜요. 그 합의가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 기재부총리하고 원내대표들이 들어가서 마지막 합의를 봅니다. 예, 그렇죠, 물론. 마지막에.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번 전당대회에 나가고 싶은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권과 배분권을 한 손에 다 다진다.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파행을 계속 보이콧하고 파행돼 왔던 근거들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의도적 파행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동훈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주 은밀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제 다 밝히셨는데, 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그 수혜를 김성태 원내대표만 얻는 게 아니라 홍영표 원내대표도 같이 갖는 거죠.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그거는 또 약간 예. 여당은 좀 덜합니다. 아무래도 야당이 확실히 크죠. 그래요? 왜냐하면 여당은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은 전 확실히 좀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일 때라도 봐도 예. 여당보다는 야당이 얻는 게 확실히 클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당대표 도전설이 뭐 유력하게 지금 퍼져 있는 걸 기초로 이야기를 하면 가장 강력한 실탄을 장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원내대표 될 때도 네. 아니 원내대표 될 때가 아니라 의원들 이제 그때 그 비대위 막 만들었고 시끄러질 때 예. 갑자기 조용해진 이유가 그 상임위 배분. 왜 맞아 여기서 그때 예. 잠깐 얘기한 수 예, 있었죠. 상임위 배분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민원을 들어주면서 조용히 해지거든요. 네. 이번에도 예산 달라고 이제 아우성이니까 그걸 이제 적당히 잘 배분을 하면은. 예. 근데 이제 의원들이 그걸 또 고맙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지. 그건 이제 다 다음 문제죠. 그건 다음 문제인데. 아 이것도 별개가 됩니까? 아니 이제 이게 이 반영되기 전과 후가 다르지. 반영되기 전과 후가. 아 받을 건 받고 예. 찍을 땐 제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자기가 있는 큰 지금 지렛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 경선 전망을 하려면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지역구 예산 배분이 특히 자유한국당 지역구가 어떻게 배분된다고 이걸 좀 들여다보면 잘 들여다봐야죠. 네, 그럼 좀 대충 나오나요? 지도가 그려지는 건가요? 뭐 그려지는데 네. 그게 나오면은 그 개인들이 더 좋아지죠. 왜 홍보가 되니까. 그렇죠. 예, 야, 이 사람이 애를 많이 썼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홍보 책자 나오고 문자 돌리죠. 제가 이 지역구 여기를 위해서 이걸 따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가 우리 송원석 의원님이시잖아요. 그 한부모 그 시설 예산 말씀하신 61억은 상감하고 이제 오늘도 뭐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 그런 논평을 냈는데 네. 과거에 이러저러한 직함을 가지셨던 그러니까 그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예산실장하고 그때 기재부 장관이 그 최경환 장관 네. 부총리일 때 네. 그리고 그 뒤로 기재부 차관으로 갔던 그렇죠. 그래서 최순실 예산을 세웠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는 이런 분이 한부모 예산 61억은 줄이고 지역구 예산은 이미 홍보를 해서 800 몇십억 이상 챙겼다라고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아, 홍보까지 먼저 했습니까?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이제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사실 좀 자중해야 되는 부분이 좀 이 있는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네. 예산실장하고 예. 예산 담당 차관을 하면은 국회의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 정치인들한테 이게 배분을 해주면서 네. 이 교류를 하는 거죠. 소통을 하고 인연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 들어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서 그렇지 이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그 체크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나오고. 거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출신 중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네, 이것도 또 한번 체크해봐야 돼요. 이게 예산실장이 보통 기재부 차관으로 많이 가죠. 그렇죠. 보통이. 이제 2차관이 예산 2차관을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가는 프로세스에 많이 놓여 있는 분들이 과거 정부에 많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좀 이제 건전한 얘기 하나만 더 드리면 꼭 그렇게 그 예산 심사 때 항상 그냥 관행처럼 그러니까 마지막에 졸속으로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예결특위를 언제부터 가동을 해서 딱 이렇게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더 넓히면 좀 안 될까요? 아니 넓히면 넓힐 만큼 또 뒤로 파행되는 거예요. 또 뒤로 파행. 더 싸우게 되나요? 아니 이번에도 원래 미리 정상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답답하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국회가 파행된 것 아닙니까? 그 대통령사가 조국 민정수석 물러나라. 우리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 이야기하면서 파행시켜가지고 지금 뒤로 밀려온 거니까 그때 다들 저희가 이 방송에서 그랬습니다만 큰 명분인지 모르겠다. 그걸로 한 2, 3주 보내고 나니 2, 3주 시간이 없어져서 네.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대단히 그 죄송한 말씀이오나 의원 정수 확대 유보, 논의 유보. 딱 국민들이 이럴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답들 못하시네.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의원 정수 확대해가지고 선거제 개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정치 앞날이 이제 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여의도 일각에 돌고 있는 풍설에 따르면 그 예산안 국회 처리 그러니까 날짜가 12월 7일일 거다라고 하는 이 설이 돌고 있다는데 들으셨습니까? 강훈식 의원님? 그게 아니라 이제 본회의를 합의해놨던 날짜들이 있어요. 네. 이제 3일이 있고 7일이 있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일날 안 되면 그럼 7일날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한 며칠 정도가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날짜를 딱 한 번 지킨 게 2015년 예산안을 발행했던 14년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한 2, 3일씩은 밀렸으니 그럴 것 아니냐 이렇게 도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제야의 종소리보다는 그래도 빨리 땅땅땅 소리가 나겠죠. 그래도? 그것만 해도 어디에요. 근데 일단 국회가 법을 안 지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을 그냥 시한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시한에 통과를 못 시키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걸로 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긴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좀 생산적인 국회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직설을 마무리하죠. 강훈식 민주당 의원, 정두원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